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빌딩노드 5 동엽입니다. 자, 새로운 얼굴을 또 모셨습니다. 김원현 팀장님, 본인 소개 잠깐 하시고 네.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빌딩로드의 2팀장을 맡고 있는 김원현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원현 팀장은 영업을 할 때 무기가 뭡니까? 저는 가진 게 외관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참 전승기를 보낼 때 고객분들한테 제가 했던 얘기가 저는 얼굴로 영업하는 중개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김원 팀장도 그렇게 영업합니까? 그쵸. 저는 딱 두 가지 얘기합니다. 저랑 만나시는 분들한테 그냥 빌딩로드 오시면 가장 키 큰 직원 팀장 찾아달라. 그죠. 네. 키 큰 직원을 찾으면 김원현 팀장이 갈 거고 그렇죠. 가장 잘생긴 직원 찾으면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뭐 어떤 얘기 하시려고 이렇게 첫 걸음 하셨습니까? 제가 원래 한 구독자 10만 되면 나오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거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저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야 그냥 나와 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자, 젓가락은 까야죠. 다름 아니라 요새 유튜브로 간접 경험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요. 미팅을 하다 보면. 그렇죠. 근데 그 유튜브에 모든 걸 다 담아 드릴 수는 없고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 왜 저 건물은 어떤 매수자고 왜 저런 걸 왜 샀을까요? 네, 수익률도 안 나오고 지금 현재 상태 너무 비싸 보이는데 왜 저런 걸 샀을까요? 하면서 간접 경험을 하시잖아요. 뭐든지 사촌이 사면 배가 아프다고. 네, 내게 아니면 일단 누가 사고 나면 아쉬운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물건들 중에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투자는 없고요. 네. 제가 봤을 때 걱정거리들이 있어요. 이런 작은 꼬마 중소형 빌딩을 거래하시다 보면 이제 당연히 임대 수익률 그리고 나중에 출구 전략 당연히 베이스가 돼야 되는 기본 문제점들인데 이런 고민들만 조금만 해결해 드리면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중개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개 이제 매입부터 공실, 임대차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내가 매입하면서 어찌됐든 간에 다시 되팔기 전까지 그런 파트너가 있으니 걱정 말아달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많은 계약건을 이제 처음부터 많이 도와드려가지고 마무리 다 지어드린 건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빌딩로드의 1호 계약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했죠. 회사 창업한 지 한 6개월 정도가 됐는데 처음에 회사를 창업하고 1호 고객님이 나 이거 괜찮으니까 매입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잘 마무리했죠. 그죠? 너무 잘했죠. 예, 그래서 그 매물에 대한 실제 중개 사례 및 매입하신 분에 대한 어떤 이제 왜 매입을 했는지 매입 사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어디에 있는 매물이죠? 정확하게 서교동에 위치한 꼬마 빌딩이에요. 말 그대로. 이 상권은 홍대 상권이라기보다 합정역 상권에 좀 그쵸. 가까운 물건이에요. 합정역 이면의 먹자 상권이죠. 그쵸. 예. 합정역 이면의 상권이고 딱 사거리 코너 물건. 네. 현재 밸류업을 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을 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희가 흔히 앞편에서도 얘기했듯이 주택 부분을 명도를 통해서 용도 변경을 한다. 그런 난이도가 있는 물건들 이 물건은 없었습니다. 다만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있었어요. 현재 전층 근생시설로 되어 있었고요. 지금 이 코로나 시국과 같이 맞물리면서 이제 임대가 현재 계약 당시에 1층이 공실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가장 단점은 좀 비쌌어요. 네. 오늘 사는 게 제일 싼 가격인데. 그렇죠. 처음에 이 물건을 저희가 이제 브리핑을 하고 추천을 드리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괜찮아요. 항상 금액에서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근데 저는 자신이 있었던 게 충분히 잠재력이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그 부동산은 입지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 사거리의 코너, 북향이라는 메리트가 조금 있었고요. 그 금액을 조금 감안할 만한 요소들이 좀 몇 가지 있는 상태였고 4, 5년 후에 충분한 시세 차익을 제가 장담 드릴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매물인지 한번 쭉 설명해서 왜 좋은지, 왜 본인은 그렇게 판단했는지. 저 또한 매수자분에게 좀 비싼 감은 있지만 사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저도 이제
매입을 권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김원현 팀장이 좀 풀어주세요. 현재 이 건물은 그냥 대지 27.9평 정도고 연면적은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3층 포함해서 54평 정도 되는 건물이에요. 작네요. 진짜, 그쵸. 진짜 작은데 꼬꼬마 빌딩인데. 그쵸. 예. 근데 이 건물로 일단 발생하는 임대 수익률 자체도요. 서울에 저희가 지금 기준금리 감안해서 저희가 한 3%대 물건이면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어찌됐든 이자 비용을 상쇄시키고 그래도 마이너스는 되지 않는 정도의 수준. 왜냐면 시세 차익은 꾸준하게 올라주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서울에 투자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임대료 받고 쭉 버티다가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매물이면은 잡으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얘가 지금 월세가 어떻게 나와요? 저희가 5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예? 8월 달에 잔금을 치렀고요. 5월 달에 계약을 할 때 당시에는 지하 1층은 100만 원, 그리고 2층, 3층이 같은 임차인이에요. 와인바를 운영하고 있는데 280만 원. 그래서 총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380만 원이었어요. 애초에 계약할 때. 그쵸. 그쵸. 계약 당시. 계약 당시 수익률로 따지면 매매가 대비해서 1.6%의 수익률이었어요. 생각이 많아지는 퍼센테이지네요. 그죠? 예. 대부분 1.6%의 수익률, 1%대의 수익률이면 저희가 밸류업을 통해서 만약에 임대 면적을 증가시킨다거나 아니면 노후화된 건물을 좀 최신식으로 리모델링이나 그쵸. 뭐 증축을 하시면서 임대료 상승을 그렇죠. 물리적인 가치를 새 건물 만들어 가지고 임대료를 좀 더 전체 임대료가 늘어나게끔 그쵸. 그렇게 잡고 가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건물은 당시의 수익률은 그 상태였지만 이거를 지금 당장 투입 원가에 대해서 내가 더 이 건물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 건물은 제가 추천 안 드렸을 거예요. 왜냐면 투입 원가 대비해서 나중에 추후 엑시트 전략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무겁지 않은 금액대에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1층이 공실이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그랬던 건데 제가 이쪽 지역을, 그러니까 흔히 이 매도 물건을 제가 컨택을 하고 있을 당시에 코로나 시국이 발발하기 전에 임대료 수익이 꽤 괜찮았어요. 뭐 19년 뭐 이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건물이 오래됐지만 주변에 상권이 받쳐주기 때문에 항상 유행하는 임차인 분들이 계속 손바꿈이 되면서 서로 권리금도 발생하는 지역이고요. 그러면서 임대료 수준은 꽤나 높은 지역이에요, 말 그대로. 그리고 면적이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임차 수요도 있는 곳이었고요. 다만 지금 코로나 시국 때문에 잠깐 매도자분도 좀 낮은 금액의 임대를 받기가 좀 거부감이 있었던 거죠, 말 그대로. 그렇죠. 예. 임차인들이 입점을 하겠다라고 문의를 하는데 임대료 좀 깎아주세요. 그렇죠. 뭐 이러다 보니까 야 내가 임대료 깎아주면서 난 임대 맞추기 싫다. 그냥 그렇죠. 들어오지 마 됐어.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공실인 상태였던 거죠,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걸 매수자분에게 얘기를 해서 계약하시면은 임대가 충분히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월세가 더 올라가니까 괜찮은 매물입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 건데 네. 그럼 실제로 그 공실인 부분이 몇 층 있었죠? 1층이었어요. 1층. 그 1층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코로나 같은 문제도 있지만 원래 있는 임차인이 네. 얘가 꼬꼬마 빌딩이잖아요. 한층 바닥 면적이 한 14~15평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 14평 나오는데 그걸 또 반으로 쪼개놓은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전 매도자가 보유하고 있을 때는 반으로 나눠서 1호, 2호 해서 두 개 그쵸. 임차인을 새로 준 건데 그 임차인이 다 나갔죠. 그렇죠. 이 당시에 그 매매 계약할 때는 1층이 101호, 102호가 공실이었는데 예, 예. 실제로는 102호가 먼저 퇴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102호만의 면적을 가지고 임대를 받다 보니 많은 임차인들이 임대인한테 그런 거죠. 조금 작다, 면적이. 왜냐면 그 해당 상권에 맞는 그 면적을 필요로 하는 임차 수요가 딱 홍대는 1층은 음식점이에요. 그렇죠. 맛집. 네, 맛집에 맛집. 들어가야 되는데. 임차인분들 워낙 영업도 잘하시고 요새 그런 데다가 쪼개져 있으니 이게 기본적으로 테이블 수가 안 나오는 면적이었던 거죠. 그 주방 만들고 그쵸. 남에 남는 곳에서 테이블 내야 돼. 테이블 숫자가 안 나오니까 그쵸. 이게 매출이 안 나오죠. 그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명도가 힘든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명도가 힘들다가 101호가 원래 액세서리 샵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진 퇴거를 하면서 매도자분께서
합치는 공사를 한 거죠. 102호 102호 벽을 터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 놨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점점 임차 수요가 있긴 하지만 낮은 임대료를 요청을 많이 했었고 원래 이전에 받던 임대료가 있다 보니 임대인분은 성에 안 찼죠. 그리고 그거를 낮게 받는 순간에 본인의 매매가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당연히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죠. 자, 어쨌든 그래서 그 건물을 계약을 했습니다. 28억 9천에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평당 얼마가 되죠? 평당 1억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 동네 최고가 찍었죠. 그쵸, 최고 네. 찍었죠. 그래서 저희도 비싸지만 이 땅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니 그렇죠. 평당 1억 300을 주고 28억 9천 산다 하더라도 난 수익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으면은 네.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때 그 매수자분하고 얘기하면서 아 이거 대출도 많이 받으셔야 되고 하니까 네. 배멀미 하듯이 그렇죠. 어질어질 하실 거다. 그렇지만 배멀미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오바이트 몇 번 하고 나면은 배멀미도 가실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배를 타자. 배멀미 하더라도 배 타야지 목적지까지 가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매수자분도 일단은 같이 배멀미 해주실 거죠? 라고 해서 네. 저도 하고 김원희 팀장도 같이 할 겁니다 라고 해서 계약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여기서 요점은 가장 중요한 건 하나였어요. 제가 임대차를 신이 아니고 임대차에 대한 저도 리스크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시국이고. 근데 제가 계약 전에, 매매 계약 전에 부동산 시장을 한번 돌아봤어요. 공실이 없습니다. 공실이 없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임대 물건에 대해서 인근 부동산에 이제 임대차 요청을 했을 때 뭐 임차를 맞춰달라, 임차 수요가 좀 있느냐라고 확인했을 때 충분히 있었어요. 임차 실제 시장에 나와 보시면 임차인들 많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조금 낮을 뿐이에요. 이제 거기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약하시는 임대인분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는 건데, 제가 그때 시장을 돌아봤을 때 임차 수요가 충분히 있다는 걸 제가 인지를 한 상태에서 매수자분한테 당당하게 얘기를 했죠. 제가 매매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을 꼭 하겠다. 근데 정말로 8월 잔금 이전에 제가 7월 달에 임대차 계약을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 매매 계약할 때 특약으로 그쵸. 이제 이 1층 공실에 대해서 임차에 대한 결정권은 매수자가 진다 그쵸. 라고 특약을 한 주 넣었어요. 그만큼 저희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진행했던 거고. 자, 그래서 계약하고 난 다음에 이 주변에 있는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쫙 뿌렸죠. 그쵸. 임차인을 구해 오시면은 임차인 수수료는 다 갖고 가시고 그쵸. 저희는 임대인 쪽 중개 수수료를 챙겨가겠다 네. 라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공동 중개를 하게 된 거잖아요. 임대차는. 그쵸. 그죠? 저희가 임대차를 전문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권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을 활용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그쵸. 생각했고. 어차피 뭐 그쵸. 임대차 계약하는 날 중개 수수료 받는 게 저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어쨌든 뭐 제 돈도 소중하지만 고객이 지불하는 그 이자 그 비용도 상당히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그쵸. 빨리 그 돈에 대해서 해칭을 좀 시켜드려야 돼서 저희가 빨리빨리 좀 움직였고, 결국에는 1층에 어떤 업종이 얼마에 들어갔죠? 이자가야 음식점이 저희가 원하던 게 들어왔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5천에 350만 원에 내놨었어요. 한 푼도 조정 없이 계약 들어왔습니다. 이제 임차인분은 조금 비싼 것 같다. 네. 하지만 이제 저희도 원래 이전에 봤던 시세가 있었기 때문에 네. 솔직히 저희가 맞춘 350만 원도 코로나 발발하기 이전의 임대료에 비하면 한 20% 정도 낮은 금액이에요. 그쵸. 예전에는 400이 넘었으니까. 네, 예전에 400이 넘었습니다. 그 1층 두 개로 나눠졌을 때 이 두 개 1호, 그쵸. 2호 다 합쳐가지고 400이 넘었으니까. 그쵸? 그래서 저희도 이 시국을 반영을 해서 최대한 렌트 프리 기간을 좀 더 드리기로 하고, 그 여름에 그래도 계약을 해주셔서 여름 동안 열심히 공사하고. 그래서 이제 다 합쳐서 수익률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1층이 맞춰짐으로써 딱 매매가 28억 9천 대비해서 수익률이 3.12%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 자금이 100% 들어갔다고 봤을 때 3.12%죠. 그리고 그쵸. 이걸 잔금을 8월달 치렀으니까, 물론 지금은 금리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자 부담을 좀 다 하고 계실 텐데,
그때 대출 얼마 받으셨죠? 매수자분이? 실제 대출을 19억 6천만 원 받으셨어요. 뭐 약 20억인데 네. 28억 9천에 계약하시면서 약 20억을 대출을 받으셨으면 본인 자금 8억 9천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시대세까지 생각하면 약 10억 조금 넘는 돈이 들어갔다는 근데- 얘기인데 그러면 20억에 대한 대출에 대한 이자는 얼마였죠 그때? 이자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연결해드린 은행에서 이제 2.8% 정도. 2.8. 네. 3개월 변동금리로. 네. 근데 이제 또 벌써 3개월이 지나서. 지금은 한 3.2, 3 내시겠는데요? 그쵸. 저도 이제 서교동에 매입을 하면서 8월달에 저는 32억을 대출 받으면서 2.5로 받았는데 네. 지금은 한 3.1 정도 내거든요. 0.6 정도 올랐으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이 건물에 매입하신 분도 이제 한 뭐 3.23 정도로 내실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매수자분도 아직까지는 배멀미를 조금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이게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네. 그래도 이자 내고도 좀 남아요. 그죠? 네. 큰 건 아니지만. 예. 네. 그리고 또 이 건을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이제 원래는 개인으로 살까 법인으로 살까 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제가 법인을 강력하게 추천드렸고, 네. 그죠? 또 자녀분이 좀 두 분 계셨는데 그 두 분의 자녀분과 같이 이제 주주로 그렇죠. 법인을 설립하셔가지고 하셨고 그때 이제 계약하실 때는 개인으로 하셨고 잠금 전에 법인 설립하셔가지고 법인으로 이제 바꾸시면서 저한테 이제 전화 주셔서 물어보셨던 게 둘째 아드님이 이제 군대에 계셨거든요. 군인이셨어요. 그죠? 예.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둘째 주주 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도 쭉 물어보셔가지고 그렇죠. 제가 부동산 중개인인데 무슨 법무사 같이 법인 설립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제가 기억 남는 게 이거 법무사한테 물어보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하니까 오 대표님이 다 아실 것 같아가지고요. 맞아요. 그래서 통화를 뭐 한 30분인가 40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잘 매입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잘 이어오고 있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어쨌든 저희도 고객분에게 좋은 건물을 사라고 중개하면서 네. 중개 수술 받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그 돈 가지고 저희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뭐 저희도 투자를 하잖아요, 그죠? 뭐 아파트 살 수도 있고 건물 살 수도 있고 하는 것처럼 근데 한 번 인연을 쭉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지구력이 있는 중개인들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까지 잘 정리를 해드리고 어드바이스 해주는 그런 파트너를 네. 찾으셨고 저희도 그런 파트너가 되고 싶었고, 그죠? 지금도 이 건물 가서 봅니까? 그쵸. 제가 그때 매수자분에게 김원현 팀장은 책상을 서교동으로 제가 옮겨 놓겠다. 관리소장처럼 그렇게 이제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임대인 분보다 제가 임차인이랑 더 친합니다. 이 건물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왜요? 지하 1층이 칵테일 바고요. 1층이 이자카야. 2, 3층이 와인바입니다. 다 술바로. 제가 참 좋아하고요. 네. 이 건물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네. 임차인분들 다 장사 잘 되세요. 요즘에 아유. 다시 오미크론 이래가지고 뭐 확진자 늘고 해서 그렇긴 한데. 계속 힘들어 하시긴 하시는데 네. 그래도 나름 이제 뭐 와인바에서도 뭐 갑자기 점심에 커피 영업도 좀 하시고 나름대로 강구책들을 조금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안부 전화 다 하고 연말에도 내년에도 다 서로 잘 부탁한다고 인사드렸고요. 김은현 팀장이 또 본의 아니게 이렇게 계약 중개를 하다 보면은 뭐 미완성 그러니까 공시 있는 부분을 중개를 하면서 이제 잔금 때 또는 잔금 이후에 임대차까지 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물들 중개를 또 많이 했어요. 이제 약간 그렇죠. 이게 팔자가 그런 것 같아요. 또 이 이제 서교동 합정역에 있는 이 매물 외에 또 다른 위치에 있는 매물도 있잖아요. 이게 더 최근의 사례들과는 가장 더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수동입니다. 네, 성수동입니다. 그런데 성수동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궁금해하시라고. 성수동 기가 막힙니다. 일단은 예고로 잠깐 해드리면은 성수동에 매입하신 거는 얼마에 매입하셨죠? 34억 3천만 원이었고요. 34억 3천. 매입 잔금 시점에 두 개 층이 공실이었죠. 그렇죠.
그거 지금 다 맞췄죠? 맞췄습니다. 전체 합이 얼마죠? 임대료? 임대료 전체 합은 다음 편에 말씀드릴게요. 김현 팀장 얘기한 것처럼 다음 편에 속 시원하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 좋아요, 댓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